네, 다음은 3장 인상표정 및 기본 자세입니다. 인상표정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첫인상이죠. 첫인상의 개념 중요성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형성되고 한번 형성이 되면은 바뀌기가 쉽지 않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첫인상의 특징이 출제가 많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신속성, 또 한번 형성된 첫인상은 바뀌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일회성, 그다음에 일방성은 말 그대로 앞서 그 주관적인 이미지의 그 특성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건데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 첫인상을 형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연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어떤 고정관념이라든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연관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제가 일회성에 설명할 때 한 번 각인된 정보가 변화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와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첫인상의 특징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표정입니다. 표정에서 주로 나오는 거는 역시 표정의 개념, 이 문제 많이 나오게 되고요. 개념에서는 이런 문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표정은 내면의 어떠한 의미가 얼굴로 표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얼굴 표정만으로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문제 보기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밝은 표정의 효과 이런 것들이 가끔 이제 나오기 때문에 보시고 조금 더 이 표정에서 더 이제 표정의 개념과 같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 눈의 표정, 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시선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에 대한 이 표정에 대한 상대방의 해석, 이 부분이 조금 출제 빈도가 있는 편이니까 좀 보시면 되는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당연히 환하게 미소 지으면은 긍정의 표정이라는 거 아실 거고요. 눈살을 찌푸리게 되면은 거절, 반대, 부정적인 느낌이 난다라는 것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서 있는 자세, 그다음에 걷는 자세, 앉는 자세, 이런 식으로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세의 중요성에 대한 개념 한 문장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타 여기서 좀 학습을 하실 경우에는 문제를 좀 꽈서 내기가 좀 쉬운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시선은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고 이럴 때 이게 얼굴 대신 다른 어떤 부위를 넣어서 보기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어느 부위, 어느 손, 어느 위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읽어보시는 것이 특히 이 바른 자세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 공부 학습하실 때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걷는 자세일 경우에도 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손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셔야지만 문제 푸시는 데 좋고요. 앉은 자세에서는 일단은 여성은 무릎을 붙여서, 그다음에 오른손으로 치마의 뒷폭을 정리하면서 앉고 앉아있는 경우에는 치마가 들리지 않도록 살짝 손으로 눌러준다. 이런 식으로 기본 어떤 자세의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 포인트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아마 하나 문제, 예를 들어 앉은 자세만 물어본다기보다는 바른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해서 서 있는 거, 그다음에 걷는, 앉는 자세가 통합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보면 좋겠어요. 이런 세 가지 자세보다는 사실 방향 안내 동작이 조금 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방향을 안내할 때 중요한 거 여기 3전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3전법은 근데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내하기에서도 나오게 되고요. 뒤에 가다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의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3전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행동을 할 때 항상 상대방을 보고 행동을 하고 다시 상대방을 쳐다본다.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전달할 때도 먼저 상대방을 보고 커피 놓고 다시 한번 상대방을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서비스의 행동을 명확하게 인지시켜 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전법 중요하고, 여기 보시면은 위치를 나타낼 때 이렇게 손바닥이나 손등이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45도 각도로 눕혀서 가리킨다. 이게 약간 가끔씩 이렇게 텍스트로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한번 행동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제 아실 것 같아서. 다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에 요거를 뭐 30도, 뭐 15도,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는 조금 잘 문장을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건 수수 자세에서도 어디에서 어떤 손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4장 용모복장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역시 뭐 앞에 학습했던 내용과 비슷하게 용모복장이 왜 중요하냐, 그 개념과 이의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용모복장, 복장이라는 거는 상황에 맞는 복장이 중요한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산을 갈 때 입어야 되는 옷, 아니면은 어떤 예식을 치를 때 입어야 되는 옷이라던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아니면은 좀 편한 어떤 자리라던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용모복장이 전달하는 이미지는 굉장히 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비즈니스 이 매너에 있어서는 사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용모복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존경뿐만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경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용모복장인 거고, 이런 용모복장을 잘 갖추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신뢰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수도 있고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남성과 여성의 용모복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남성, 여성 동일하게 어떤 옷을 입든 단정하고 깔끔하게, 그다음에 청결하게 입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건 기본 틀이고, 그 다음에 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매너에서의 복장은 정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장을 입으실 때 첫 번째는 남녀 모두 체형에 딱 맞는 사이즈를 선택한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타 뭐 안에 입어야 되는 이제 옷들에 대한 이야기를 봤을 경우에 남성, 여성 둘 다 안에 만약에 이제 흰 셔츠를 입고 흰 브라우스를 입었을 경우에 그 안에 속옷이 비친다거나 속옷으로 인해서 좀 지저분해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일단 남성 동일하게 조금 삼가해야 되는, 좀 조심해야 되는 용모복장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에 정장을 입을 때 보시는 것처럼 뭐 셔츠 깃과 양복 깃 사이에서 셔츠 깃이 몇 센치 정도 보이면 좋은지, 소매 끝단에 셔츠가 어느 정도 나와서 보이는 것이 깔끔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넥타이의 길이, 그 다음에 바지의 길이, 양말의 색깔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고, 역시 문제에 그런 것들이 바뀌어서 나오기가 쉽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 학습하시는 게 좋겠고요. 여성의 용모복장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깔끔하고 단정하고 청결하게 하시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일할 때 편해야 합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치마를 입고 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짧거나 너무 딱 붙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특히 서비스 현장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고객의 상황에 맞게끔 되게 적극적으로 몸을 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짧은 치마, 너무 딱 붙는 스커트 이런 것들은 일하는데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즈니스 매너에서의 용모복장은 단정, 뭐 청결, 깔끔 플러스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것, 이렇게 기준 삼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체형이 드러나는 옷들, 그리고 뭐 구두의 기준, 스타킹의 기준, 이런 것들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이제 그 직업별 이미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기준이 나오는 건데요.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서비스 직원들의 용모복장은 너무 화려해도 안 되고 너무 특이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서비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한테 서비스 현장에서 이 직원들의 용모복장은 너무 개성이 강하거나 너무 특이한 옷들은 조금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형성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서비스 현장이라는 곳이 남녀노소가 다 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누구에게나 조금 더 좀 대중적이고 좀 호감을 줄 수 있는 용모복장을 갖추는 것이 무난하기 때문에 너무 특이하고 개성이 강한 것보다는 좀 깔끔하고 단정하고 평범한 그런 어떤 용모복장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너무 향수가 강한 것도 안 좋고 스타킹 색상이 너무 눈에 띈다거나 너무 화려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서비스 현장에서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 남성, 여성 모두 용모복장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들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향수 같은 경우에도 너무 향수뿐만이 아니라 메이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진하게 과한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향수도 역시 자연스럽게 이제 뿌리시는데 너무 약간 그 체향이 많이 나는 곳에 뿌리게 되면은 여름 같은 경우에 땀이 나면 본인의 그 체향과 향수가 섞여서 묘하게 더 안 좋은 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보시는 것처럼 뭐 겨드랑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뿌리기보다는 옷의 안단이라든가 약간 좀 맥박이 뛰는 그 정도에만 신체 부위에만 뿌리는 것이 좋겠고 조금 자주 뿌려서 향을 좀 은은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으로는 직업별 용모 복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공기관부터 그다음에 뭐 광고 기획, 디자인 종사자까지 다양한 분야의 용모 복장의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격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듯이 공공기관 서비스업, 그 다음에 유니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이 서비스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대부분 유니폼을 입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유니폼 착용의 기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공공기관 서비스업에 일하는 이 직원들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용모복장의 기본 방향이 무엇이냐, 요것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복된 얘기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도록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연출하는 게 좋겠고요. 유니폼에 대한 기준은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본인 체형에 맞는 유니폼 사이즈를 잘 정리하시고 치마 같은 경우 너무 짧지 않게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안에 입는 속옷이 비치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고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도 앞서 제가 메이크업, 향수 말씀드릴 때도 너무 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액세서리도 보통 귀걸이 뭐 하나 정도 너무 크지 않은 거 뭐 이 정도로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염색을 특이한 색깔로 한다거나 뭐 컬러 렌즈, 눈에 띄는 이상한 약간 너무 밝은 색, 아니 좀 특이한 색깔로 렌즈를 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유니폼 기준, 착용 기준에 조금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제가 뭐 스타킹, 구두 이런 것들도 그 유니폼에 맞는 어떤 기준들 다들 회사들마다 갖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 머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조금 이제 고객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요구사항을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머리가 좀 단정하게 머리에 자꾸 손이 가지 않게끔 깔끔하게 묶는 것이 좋기 때문에 뭐 보통 기준은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의 용모복장의 기준은 이마와 귀를 좀 보이게 하는 것이 보통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 머리가 긴 경우라고 하면은 머리를 깔끔하게 묶는 경우가 있고 남성 같은 경우라도 머리를 다 덮지 않고 약간 옆으로 넘겨서 이마와 귀가 좀 보이게끔 하는 것이 깔끔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업별 용모복장 기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전문가로서의 이미지 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서비스 전문가로서 자신을 연출할 때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해야 하는 것이 서비스 전문가이므로 여기서도 약간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회 환경적인 변화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고객의 뭐 유형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응대를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이미지를 연출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끔 요즘에 뭐 힙합 스타일이 유행하니까 약간 이렇게 뭐 배기 스타일의 바지를 입어야겠다. 뭐 이런 트렌드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적절하지가 않은 내용인 거고. 그래서 제복이나 유니폼을 입더라도 트렌드에 맞게 액세서리를 해야 된다. 이거 역시도 트렌드에 맞게끔 해서 요즘에 뭐 그냥 짙은 화장 유행한다고 해서 화장을 너무 과하게 한다던가, 뭐 특이한 어떤 액세서리가 요즘 유행한다고 해서 그거를 착용하고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 서비스 전문가로서의 이미지 연출에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기출문제 푸실 때 나머지 보기들 1, 3, 4, 5번은 맞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 번씩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나중에 이제 시험 보실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퍼스널 컬러입니다. 이 퍼스널 컬러는 계절별 색깔을 구분해 놓고 사람들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계절색이 있어서 그 색을 입게 되면 이미지가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다르고 있는지 그 차이점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외우시기보다는 봄 하면 떠오르는 어떤 그 느낌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봄 하면은 개나리 진달래 가장 먼저 피지 않나요? 그다음에 개나리 노란색, 진달래 꽃분홍색. 이게 봄을 대표하는 기본 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름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아마 바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다 색깔이 기본적인 여름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한 하늘색, 연한 회색. 그리고 가을 하면은 떠오르는 거는 낙엽이지 않나요? 낙엽 색깔. 그래서 빨간색이지만 약간 검은색이 살짝 들어가져 있는 거, 노란색이지만 살짝 검은색이 들어가져 있는 것이 가을의 느낌인 거고요. 겨울은 추운 느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형광빛이 나는 것은 보통 겨울 타입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색을 다 외우시기는 어려우니까 각 계절별의 특성을 이해를 하시면서 색을 좀 구별하시고 느낌을 구별하시면은 요 파트에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5장 보이스입니다. 역시 목소리도 요즘에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어떤 말투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형성을 하시는데요. 이 목소리는 보통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조금 다르게 연출하면 충분히 원하는 어떤 이미지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모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억양, 그다음에 뭐 음의 고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음성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뭐 특히 여러분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고개를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목소리의 성량도 조금 줄어들게 되고 목이 눌려지기 때문에 좀 밝은 톤보다는 좀 어두운 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실 때는 좀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발음, 속도, 억양 이런 거 하나하나 상대에 따라서 맞춰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좀 빨리 하면 그 속도감을 같이 맞춰주는 게 좋겠고요. 상대방이 나이가 좀 이제 있으신 어르신이라고 하면 조금 더 천천히 그 내용을 좀 반복해서 발음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상대방이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는 것들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안에서 음성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 교재에도 제가 음성 관리하는 그 팁을 좀 넣어놨습니다. 기본 어떤 내용들을. 교재 보시면은 음성 관리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져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많이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는데 거기 보시면은 속삭이는 너무 작은 목소리 역시도 성대에 무리를 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뭐 감기에 걸리셔서 목이 아플 때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목 속삭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성대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거라서 일단은 목이 안 좋을 때는 말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목소리를 더 잘 내기 위해서 막 끊임없이 연습을 한다. 연습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성대를 상하게끔 하면서까지 연습은 일단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 관리법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소리 결점 극복 방법 역시 가끔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각각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 교재 보시면 원인과 극복 방법을 기술해 놨는데 이 세 가지 상황을 좀 비교해서 이게 섞여서 보기에 나오고 있으니까 작은 목소리일 때 극복 방법, 그다음에 콧소리가 나는 경우, 딱딱한 목소리일 경우 각각의 상황에 어떤 극복 방법이 적합한지 요거를 한번 보시면서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